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풍산이 구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14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I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구리 가격은 연초 대비 20%가량 올랐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방산 사업이 성수기에 드는 올 2분기 풍산이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 매각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시장 우려가 생각보다 큰 데다 실적 고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강화된 각세 주주 환원 정책에 더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저평가주로 지목된 금융지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BNK투자증권은 LIG 넥스원에 대해 향후 미국향 신공 수출을 기대했습니다. 이상현 연구원은 UAE향에 이어 사우디향 천공2 수주로 수주 잔고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향후 루마니아 대공망 방어 관련 유도 무기, 미국향 신공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LIG 넥스원의 주가 흐름에 더불어 방산주들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과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완전히 서로 상반된 움직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님들 당황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시장을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아침 그리고 매일 그리고 끝났을 때도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부터 확인을 해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약 엇갈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장 가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실시간 시황부터 확인해 주실까요?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자리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강하게 가다가 지금 현재 갈수록 힘이 떨어지죠. 윗꼬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전강후약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35포인트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요일에 대규모의 하락세, 특히 HBLB발 엄청난 그 하락세가 나왔던 이런 증시에 비했을 때 오늘은 그래도 월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관건은 오후가 되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자리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850포인트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상당히 강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약간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믿을 것은 그나마 반도체하고 저 PBR 관련주 장 초반에 그렇게 해서 좀 밀고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또 밀리고 오히려 지금은 원자재라든가 원전 관련 쪽으로 해서 지금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이때를 이용해서 오히려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과연 어느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지를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자리 굉장히 참 애매합니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빠져서 이 자리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빠져나갈, 조금 더
빠지면서 음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물량을 흡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초반에 강하게 올라갔던 삼성전자 지금 현재 다시 물량을 흡수하면서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을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한 모습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는 것은 보이지만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추세 가운데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은 현재 18만 8,800원 라인을 터치를 하고서 다시 2위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상단에서 버티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만 원 선은 현재 무너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틀 연속해서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가기가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HBM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나올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가 조만간 이루어지죠. 22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이 조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AMD 칩을 쓰기로 했다라고 결정한 것이 이번에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그것이 조금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도 사실은 HBM 메모리 부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느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AI 반도체에서는 당장은 이런 고대형 메모리의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올라갔던 급등했던 종목이나 상한가가 있던 종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로보로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상당히 강하게 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이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또 생각보다 오늘 순환매가 돌면서 여기에서 자금이 들어온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 특히 대창이나 이구산업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대창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에 올라가서 안착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리고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더욱더 이런 대창이나 이구산업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역시 한때 그 상한가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떨어져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로 18% 이상 올라가 있는 상승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특징은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있을 이 원자재의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서 그리고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LS를 잠깐 보여드리면 LS 역시 이번에 좀 강하게 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자, 금요일에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오늘도 장전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15%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거의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번에 라면에 관련돼 있던 그런 실적들이 굉장히 호실적이 되면서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삼양식품 사실은 저평가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것이 그동안 꾸준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삼양식품도 꽤 강하게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 모습 속에서 HBM이나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이슈들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음식료 중에서도 라면 쪽 그리고 우리가 원자재 쪽이나 LS그룹주들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한 주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주말 사이에 또 다양한 주제 이슈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4가지 이슈들 오늘 어떻게 선정해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소외됐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문 이슈를 분석하기 나왔는데요. 첫 번째 체코 원전. 자, 원전 이야기 많이 나왔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리튬. 자, 2차 전지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는 개인 투자자님들의 귀가 번쩍 뜰 소식. 세 번째, 자, 저출생 관련, 자, 보험 이야기인데 또 다른 보험, 생보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그리고 연장 근무하고 있다 전성 관련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체코 매체에서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자, 그래서 대략 30조 원 규모 아주 큽니다. 30조 원이면 사실상 처음부터 해가지고서는 지어주고 그 다음에 완공해주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오퍼레이션까지 O&M까지 도는 정도 하는 턴키 계약일 확률이 크죠. 자, 그래서 두코바니 테물린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EDF가 지금 현재 여기도 이제 국영이죠. 자, 국영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컨소시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거, 우리의 최고 강점, 온 타임 온 버젯. 자, 납기를 정확히 맞춰가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예산안에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아주 끝내주는 얘기죠.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 바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제때에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전, 플랜트, 그 다음에 신도시, 자, 건설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동차라든가 각종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후장대형 산업 기반 인프라,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정말로 강국입니다.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전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 현재 EDF,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EDF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서는 그래도 우리가 프랑스가 있고 너네가 유럽 사람 아니냐 이러고서는 동유럽의 체코에다가 뭐라 그러냐, 내가 그래도 우리 같이 유럽 아니냐, 유럽인데 유럽이 유럽 기준 써야지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뭐 웨스팅하우스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쭉 있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자,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가장 안정성이 높은 APR 14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었던 그 원전을 엄청나게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안정성을 1000배 이상, 자, 안전성이 1000배 이상 이렇게 높은 이런 원전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19조 리튬의 노다지를 찾았다. 카자흐스탄에 현재 우선권을 유력하게 가지고 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뭐죠? 이거를 이제 그러면 추측성, 자, 이 미리 이렇게 그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됩니다. 획득했다. 최종이 나와야 돼요. 최종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최종으로 이런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매장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남미와는 또 다른 곳, 바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광구, 네 곳에서 여기에 대한 채굴 우선권, 채굴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채굴권을 하려고 그러면은 길도 닦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력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 물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캠프를 지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캠프가 변해서 자라면은 공장이 됩니다. 네.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카자흐스탄 바케노 여기는 상당히 좀 시끌시끌한 동네이기도 해요. 접경지대 근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리튬의 페그마타이트,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물이 들어있는 암석. 왜 그럼 이거를 개발하느냐? 자, 건식 개발의 좋은 점. 이거를 건식이라 그러죠. 자, 광산 개발은 건식, 염호 개발은 습식. 습식은 뭐냐? 염호. 자, 그러면은 건식은 뭐가 좋을까요? 염호보다는 20배 이상의 리튬을 더 뽑아낼 수가 있다. 아주 좋은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맥을 개발한다 그랬을 때 광산 개발이면은요, 일단은 이 따르는 걸로 봤을 때는 가치가 얘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 대략 한 1.6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광활한 리튬 페그마타이트 부전 지적. 제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서 거기에 있는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 광미라 그럽니다. 그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원석들을 가지고서 곳곳에 뿌려놓은, 쓰고서는 갖다 버린 광미들을 봤는데 어마무시한 광미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전 지역에. 그 정도면은 그 지역은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자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중앙아시아라든가 혹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하고도 어느 정도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저출생의 시대의 돌파구는 이것뿐. 자, 한번 이거 말씀드렸죠, 지난주? 생보와 그 다음에 손보. 자,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했을 때 왜 손보를 했느냐? 손보는 사고 나기 전까지는 유보금은 유보금이다. 유보금 확보율이 크다. 그래서 손보가 더 뜬다 그랬었죠, 제가.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생명보험은 앉아서 말라 죽으라는 이야기냐? 절대 아니지요. 자, 생명보험이 살아남으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있냐? 제3보험. 우리는 제3보험이라 그럽니다. 제3보험 뭐냐? 바로 요양보험. 요양보험. 첫 번째는 요것이고, 지금 여기 기사에서 나온 건 뭐냐? 플러스 요양시설. 시설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보험 가입자들을 자,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그동안 자주 넣어주신 보험금 아주 감사히 잘 시설했을 테니 그거 여기다가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관리비만 주시면 여러분의 여생을 편하게 보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이제 드디어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포커스가 바뀌었다. 포커스 전환. 자, 이게 드디어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생명보험사가 그러면 앉아서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머리를 쓰고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리츠. 한마디로. 자, 리츠가 되는 거죠. 뭐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서 증권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개발 후에 이거를 임대한 다음에 임대 수익을 내는 거. 자, 결국은 이제 손보사가 리츠 분야로 이제 생보사는 리츠로 들어간다. 그러면 손보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자체 분양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 사업을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 루트가 가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앞으로 보험은 상당한 변신을 하게 될 것이다. 보험사는 변신을 하게 된다. 자, 여러분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게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워런 버핏은 왜 추하브를 샀는가? 자, 추하브라 그러죠. CB. 자, 티커는 CB인데 자, 왜 보험사인 추하브를 왜 샀느냐? 보험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유보금이 있으면은 유보금은 일단은 이익으로 칩니다. 미국에서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회계를 했을 때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벅셔에서는 이런 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게 득이라는 얘기죠. 실제로도 벅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는 회사들 중에서 즉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보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다시 또 수익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 보험들에게도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도 또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는 전부 다 금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만 미국은 그게 합법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봤을 때 이런 그 보험사들의 변신 잘 지켜봐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쏟아지는 주문의 매일 연장 근무. 자, 전선 관련주 이야기입니다. 전선업계가 넘쳐나는 수주 물량 때문에 드디어 라인을 풀가동에다가 거기다가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에다가 그래도 돈이 남는다. 아주 그냥 신나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글로벌 전력망 투자 자체가 급증을 한다.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전 세계에는 결국은 전력 관련된 전력 전쟁이 벌어진다.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지만 발전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리드망, 전력망이라 그러죠. 전력망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경우 스마트 그리드. 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까지 쭉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전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리만 나오느냐? 아니죠. 알루미늄 나오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철광. 자, 철탑해야 되니까 철광석도 올라가고. 자, 그래서 원자재의 총집합이 결국은 이 전력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제 자금이 옮겨갈지 어떤 식으로 순환매가 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아보는 이슈들은 원전과 보험사들 그리고 최근 핫한 전력 설비와 연계해서 LS그룹주들의 상승세까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이슈들에 대한 브리핑을 짚어봤다면 이슈들 안에서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섹터들, 테마들까지도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였죠. 첫 번째는 원전, 두 번째는 리튬, 세 번째 생명보험, 네 번째 전선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핫하고 그다음에 애증의 종목이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원전 원에 참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가는 원전에다가 지금 현재 손실 보고서 이게 언제 올라가나 그러고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리튬, 그다음에 생명보험, 이게 갈 줄은 몰랐는데 가네 하고 하는 그렇게 보고 있는 보험,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신나게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전선주까지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 원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체코매체의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관련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어떤 게 있느냐. 원전 소부장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주 여기에 당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냐 여기에다가 전선 요까지 가는 거고 보통 이거를 한 묶음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데도 이번에는 섹터를 나눠 가지고서 움직이는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을 보여줬다. 현재 시장은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는 것이 꽤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라늄 관련주. 자, 원전이니까 당연히 우라늄 관련주 몇 개 안 되지만 요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무엇이 있느냐. 건설. 생뚱맞긴 하지만 이 건설 종목 특히나 시공 관련 종목으로는 당연히 지켜봐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머니 모멘텀 첫 번째 체코 원전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져 기사에 나온 대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것들로 봤을 때 동유럽에서 체코가 들어갔다. 폴란드 좀 시끄러웠죠. 폴란드는 되긴 했는데 시끌시끌. 이집트 망했죠. 이집트는 딴 데서 러시아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서 시공은 우리가 하게 된다. 자, 쟤네들도 시공은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죠, 러시아가. 자, 지금 여기에 부분에서 꽤 웃기는 게 러시아식, 그 다음에 한국식, 그 다음에 미국식, 그 다음에 프랑스식 이런 식으로 갑니다. 러시아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웃기는 게 한국식.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한국과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에서 나왔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고 우리는 여기에 상위 버전으로 나갔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자, 프랑스식 얘는 뭐냐 유럽식인데 얘에서 변적인데 이게 뭐냐 일본입니다. 일본 원전은 프랑스식에서 나왔어요. 단 문제는 뭐냐 얘가 지금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에는 대응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게 불행히도 지난 도호쿠 대지진, 쉽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왜 체코가 되느냐? 얘가 일본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확률이 크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러시아식은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야 뭐 레벨 7급의 그야말로 체르노빌 사고. 자, 레벨 7급의 사고가 3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형 원전은 특징이 뭐냐? 그 정도까지 심각한 그 사고는 없었다는 거죠. 자, 원전에서 원전 사고의 레벨은 7단계까지 있는데 가장 높은 레벨이 레벨 7입니다. 레벨 7이 가장 높은 건데 여기에 후쿠시마 한 번 터졌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한 번 터졌고 그랬는데 이 미국식하고 한국식은 터진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현재 움직임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AI가 쏘아 올린 원전의 공.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 AI를 가지고서 돌리면 세상이 편해지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아주 친환경적이고 탄소가 나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는 좀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가 모자라네. 전기가 모자라요. 자, 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풍력 발전하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 너무 비싸. 아니, 비싼 건 좋아. 이건 그래도 가격을 떨궜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때 공급이 안 돼. 제한 발전이죠. 제한 발전. 거기다 세 번째는 뭐냐? 효율이 너무 떨어져. 그런 이런저런 거를 따져보니까 그러면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제일 좋은 게 누구니? 그랬더니 그렇게 씹었던 원전이 제일 싸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문 닫아놨던 원전도 다시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돌려야 될 판으로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AI가 안 하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하자니까는 원전이 돌아가고 아주 이제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니 포인트 첫 번째. 시공 경험은 어쨌든 한국이 최대. 네, 우리나라도 40기 이상의 원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대략 한 이 시공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최대. 그리고 자체 발전, 자체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짓기만 하고 너희들이 운영하지도 않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와, 우리는 지어가지고 직접 우리가 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O&M. 유지보수라고 부르는 거, Operation and Maintenance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그동안 한수원을 통해 가지고서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데이터가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원전이 지금까지 가장 못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은 기술에 대한 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공이 그동안 많이 안 됐으니까 시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 대 국가 간의 계약이고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계약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계약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절차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한다 그러고서는 정작 주가가 한참 뜨고 나가지고서는 몇 년 뒤에 나가서야 여기에서 이제 계약서 도장을 찍고 그러고서는 지어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많은 원전주들이 한번 테마로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래도 가성비는 원전이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 전기는 써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석탄은 안 돼. 자, 콜파워라 부르죠. 석탄 발전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직도 콜파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미국도 많이 썼는데 이제 이 콜파워, 즉 석탄을 더 이상 쓰지 말고 가스파워로, 가스로 발전하자. 가스 괜찮아요. 그러겠는데 한때 한번 크게 이거에 되었던 사건이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러우 전쟁인데 여기서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고 난 다음에 EU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이때 그야말로 미국만 신났죠. 미국이 안 그래도 맨날 하루에 100억 달러, 하루에 한 1100에서 1200만 불어치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날려버리던 그 LNG를 모으고 모아서 자, 이 EU에다가 팔면서 엄청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자, 그랬고 이런 가운데 그래도 가스파워도 한계가 있다. 어쨌든 이것도 조금이지만은 공해 물질이 나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보니까
따져보니 제일 좋은 거는 친환경이면서 뭐 친환경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탄소가 안 나와야 돼. 탄소가 안 나오고 싸고 대규모로 그렇게 해서 전기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원전이 답이네. 그러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미 제가 아침에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전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관련돼 있는 두 개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 두 가지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보성파워텍.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자, 요거. 자, 여기에 대해서 전력 설비 그리고 철탑 관련 종목 요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한전 KPS. 자, 한전 삼총사 중에서 한전 KPS 이 종목도 꽤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성파워텍. 현재 체코 원전 기대감으로 해서 현재 오르는 게 우리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에요. 요거하고 해서 지금 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12%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다시 좀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추세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급등하고 있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횡보 라인을 만들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가지고서 가격 조정에 기간 조정까지 전부 다 받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어떻게 됐느냐? 5월달이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량들이 들어온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자, 다음으로 대한전. 자, 이게 한전 KPS. 자, 한전 삼총사 있죠. 한전 삼총사. 한전 기술이 있고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KP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총사입니다. 재미있는 게 얘네들 셋이가 지금 다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자, 그런데 저는 KPS를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가고 있는데, 전력 설비에 대한 증설 기대감 앞으로 지금 쭉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이 한전 KPS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들어온 거, 여기는 꾸준한 거지만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상당히 꾸준한 거래량들이 들어왔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전이 왜 안 가요? 라고 한다면은 걔는 아직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갈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특성을 알고 그러고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과 AI 모멘텀에 힘입어서 원전 섹터 안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보성파워텍과 한전 KPS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괜찮게 보고 계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봤을 때 보성파워텍, 한전 KPS 두 개 일단 체급 차이가 크죠. 하나는 대기업이죠. 조단위. 자, KPS는 2조가 넘어가요. 2조 2천억 넘어가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13,000억 정도 됩니다. 뭐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전력 설비하고 철탑의 강자로 봤을 때는 보성파워텍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즉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보성이고요. 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좀 더 강하게 세게 많이 먹는 걸 원하신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냐? 바로 한전이죠. 한전의 자회사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하나의 원전 테마가 있다. 원전 테마. 테마는 좋아요. 그래서 잘 가는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많이 오래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배터리 같은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그리고 원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묻어두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 두 개의 특성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시해주신 두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성향에 맞게 투자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간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1일 공략한 GST가 79%로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월 14일 공략 중인 덕산테크비아 96% 수익률로 4위입니다. 4월 8일 공략한 전력설비 관련된 세명전기 97%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월 13일 공략한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YC가 194%를 넘기면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엔캠 88,000원 매수 이후로 38만 원까지 도달하면서 307% 넘는 수익률, 오늘도 추가적으로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3일 공략했던 코스맥스가 9% 넘기면서 5위에 안착을 했고요. 5월 8일 공략한 현대코퍼레이션 9%대 수익률로 4위입니다. 5월 2일 공략한 LG이노텍 10% 수익률로 높여주고 있고 애플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4월 29일 공략한 한전기술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고요. 12% 수익률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월 3일 공략한 BH FPCB 관련된 종목 18%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한 달 동안 높은 수익률 보여줬던 종목들, 그리고 그간의 탑5 종목들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당장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리뷰로 다뤄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리뷰 중에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LS 보겠습니다. 3월 18일자, 3월 18일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요 자리, 여기에 제가 노랗게 표시하고 있는 요 자리가 바로 제가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해드리라고 권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70.89%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에서 12% 지금 이 덩치가 큰 6조짜리 시총의 종목이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LS 그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네트워크, LS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매출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꾸준히 봐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도 4월 11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종목이고 여기 요 자리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린 요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에서 지금 4월 11일에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대략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되어 한 달 조금 넘어갔죠. 그 사이에 43.88% 올라갔고 오늘 보면은 4.6%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타고 가는 이 종목 앞으로도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LS와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지 점쳐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힌트 주실까요? 자, 오늘의 히든머니. 자, 오늘 원전 이야기를 했으니 역시 히든머니도 원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히든 종목 모멘텀, 전기라는 전부 다 내 테마로 가져간다. 전기에 그리고 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는 전부 다 이 종목 하나에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히든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전력 설비에다가 전선에다가 2차 전지에다가 자 그리고 거기다가 원자재까지도 이슈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구리 이외에도 알루미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상승 재료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봤을 때 한때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가지고서는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도, 22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거래량이 들어와 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원자재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전력 설비나 그다음에 전선 관련 이슈라든가 그 이외에도 다른 전력 기자재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충분한 포텐셜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앞으로의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정확한 종목명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클래스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방금 나온 속보로 이 헬기 추락 사고로 당한 이 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당국 헬기 추락 사고 안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봤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이란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이란이 그동안 제재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68년도에 도입한 헬기가 지금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죠. 제가 봤을 때는 60년이 넘은 물건이니까 충분히 사고 날 여지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 즉 이거는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통령 이하 여러 행정부 수반이 돌아가신 것은 참으로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이지만은 결국은 요거에 대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그 하메네이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당국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장 기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대통령 보궐에 대해 가지고 유고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뭐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행으로 뭔가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나온 속보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까지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중국 증시와 함께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먼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 재밌어요. 아주 그 부동산 하나 띄웠더니만 증시가 같이 뜨는 상당히 재미있는 이상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려줬더니 증시도 뛰어갑니다. 어제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약간 그 이란 관련 소식으로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의외로 이란하고도 좀 친하고 여러 가지로 그 자금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기술도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션전 같은 경우 심천지수 잠깐 볼게요. 션전도 역시 그래도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1761포인트를 이 횡보 라인을 돌파하고 드디어 이 저항대를 이제 벗어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틀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양봉이 3일차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약간은 좀 힘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 두 증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지금 보시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오히려 지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금요일 장에서 그래도 십자가 보였는데 여기서 다시 또 오늘 상당히 강하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원지수 타이완 자치행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를 보시면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 추세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떨어지는 자리 즉 여기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즉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반등과 함께 살아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 감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금요일에 미국장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다우는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 반대돼 가지고선 상당히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리고 출렁거리다가 결국은 16,700 대략 16,600포인트 이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다우존스는 어느 정도 헤드룸을 만들어줘서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서는 정말 반도체라든가 AI가 또 한번 재료를 터뜨려서 오늘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오히려 조금 쉬어가는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S&P 500 역시도 이 나스닥을 따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아래로 출렁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 S&P는 거의 보합권, 아래 꼬리만 잠깐 주고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 즉 그래도 5,300포인트가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증시 여기에서는 왜 그럼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느린가? 결국은 나스닥이 생각보다 강하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움직이는 게 힘들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5장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코스피는 지금 약간 좀 더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음봉이 나와 있다. 즉 이 음봉 자리에서 외국인의 개입이 없다 그러면 오늘은 상승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오히려 내일 장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장이 보통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약한 장세라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기관이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절대 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두 번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 자리, 현재 자리에서 코스닥은 오히려 좀 더 밀려가지고 844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에 있는 자금이 코스피로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나 HLB 관련돼 가지고서는 좀 많은 그 타격이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부분이 지금 조금 혼란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그룹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종목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라 펩타이드 그다음에 줄기세포 쪽은 그래도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외국인들 동향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우선은 당분간 코스피는 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봤을 때 일단은 금요일까지 했을 때 20조 8천억 원, 거의 21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이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세로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글로벌 물동량,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자금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결국은 주가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게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까지도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이 섹터별로의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리포트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2분기 주도 테마로서의 이 AI 반도체 테마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언급해주신 히든머니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 히든머니 종목의 종목명도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믿을 건 반도체와 저 PBR이라는 주제로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원전과 리튬, 생명보험과 전선주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